여러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엄청나죠. 그런데 미국도 가계부채가 엄청납니다. 2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를 보면 말입니다. 16조 1,6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경 1,140조나 됩니다. 이경 1,140조.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과연 이게 이 부채가 괜찮을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6조 1,600억 달러라는 것은요 우리 돈으로 2조 1,140조라는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부채입니다. 실제로도 보세요. 장난 아니게 올라가잖아요. 2004년만 하더라도 1분기에 8조였습니다. 8조 2,900억 달러였어요. 그러던 것이 2013년도에는 11조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나더니 2019년 4분기에 14조 1,500억 달러. 결국 2022년 2분기에는 16조 1,600억 달러까지 늘어난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전분기 대비해 보면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2,700억 적어도 2,700억. 죄송합니다. 전분기 대비해 보면요. 3,120억 달러가 늘어난 거네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 이게 2022년 1분기 대비했을 때 3,220억 달러. 2% 정도 늘어난 겁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늘어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 부채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모기지 부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금융위기 때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리먼 브러더스라는 투자은행이 망하고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서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지금 말입니다. 이 모기지 부채 규모가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모기지 부채 규모가 말입니다. 11조 4천억 달러인데 11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16조 1,600억 달러 중에 모기지 부채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14조 4천억 달러니까 이거는요. 1년 전에 대비해 보면 9.1% 급증한 겁니다. 9.1%.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동차 할부 대출은요. 생각보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가. 330억 달러가 늘어나서 1,99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물론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크죠. 전체적으로는 크지만 저희들이 이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모기지가 굉장히 두렵고요. 신용카드 부채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4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0조 정도예요. 불어났습니다. 1년 전 대비하면 13%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신용부채나 늘어났지만 이것은 어떻게 하든 회복을 할 수 있다. 지금 고용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기지는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거예요. 과연 미국의 가계가 이자 폭탄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자 폭탄을. 지금 미국은요.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거든요. 지난 5월에 빅스텝을 단행을 해서 0.5%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6월 7월 모두 자이언트 스텝이었어요. 0.7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2.5%예요. 그럼 대출금리는 우리하고 비슷할 겁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셀 거예요. 7%가 아니라 8%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이 문제죠. 지금 9월에도 말입니다.
고용시장이 괜찮다는 것을 봤으니까 물가를 빨리 잡으려고 자이언트 스텝을 또 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8월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향방에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는 전 세계 물가가 좀 떨어지는 모양새예요. 그렇지만 이게 유가가 떨어지고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요. 광물 가격이 떨어진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게 반영되는 시점이 바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은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0.75%의 어떤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난다고 하더라도요. 물가가 또 다 잡힐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9.1%까지 올라간 물가가 좀 떨어져 봤자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2%대까지 떨어진다? 그것은 쉽게 오지 않을 상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상황이 점점 힘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여기 특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가계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말입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어떤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미국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나타나는 것이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눈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이는 게 미국의 상황이에요. 가계부채가 워낙 세니까 말입니다.